GTX 호재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또 많이 하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거래된 건 7억 6천. 2억 떨어졌나요, 그러면? 네, 많이 떨어졌죠. 무주택이거나 실거주 하셔야 되는 분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일 수 있고, 주종지역 대상 해제로 인해서 세제 혜택 파주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요. 얼마 전에 또 핫했던 게 있죠. 바로 조정대상 해제가. 조정대상 해제 지역. 다들 보셨죠? 근데 조정대상 해제를 하고 보통 같은 시기면 아파트 가격도 막 들쭉날쭉 오르고 할 텐데 특히나 금리 때문에 많이 변동이 없긴 했습니다. 지금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조정대상 해제가 된 곳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얼마나 하락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파주입니다. 파주. 파주는 언덕이 많은 곳이어서 파주예요. 언덕이 많아서. 파주가 굉장히 이제 GTX 호재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또 많이 하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네. 파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시 기본 계획에도 문산, 금촌, 이제 운정, 교화, 생활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거점 도시로도 문산, 금촌, 운정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회색은 1기 신도시고 초록색은 2기 신도시, 보라색은 3기 신도시인데요.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정 같은 경우는 2기 신도시 중에서도 면적이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또 눈여겨보는 이유는 지금 GTX 라인 중에서 역세권에 있는 운정이 가장 싸다고 볼 수가 있어요. GTX 라인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지역. 네, 파주 중에서도 오늘은 운정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토지 이용 계획도입니다. 네, 파주 운정 신도시는 1, 2지구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3지구가 분양을 하고 있고 지금 들어오고 있고 여기 사이에 있는 곳이 기존에 있던 교화지구. 교화지구. 네. GTX는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운정 신도시에는 마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 마을 이름으로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굉장히 예쁘긴 한데 처음 가시면 되게 조금 헷갈리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파주가 이제 인구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파주 전체로 보면 49만 명 정도 되고 운정 신도시는 지금 21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제 50만 명이 되면 그래도 이제 경기도에서 굉장히 큰 도시에 속하는 거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변화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부동산은 항상 인구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포인트예요. 수요. 인구도 늘고 있고 이제 어디서 왔냐고 보면 고양시에서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요. 고양시에서 파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집값도 있지만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고양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많이 없고 새 아파트가 생기더라도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에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정 신도시를 많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임장을 가보시면 내가 만약에 강남으로 이제 출퇴근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곳이 아닌 파주에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살고 싶은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의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세대들도 많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가 신혼부부 비율이 되게 높은 편이죠? 젊은 분들. 데이터로 보면 40대가 굉장히 많긴 한데요. 이제 30, 40대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40대 결혼한 거 아닐까요? 네, 30대 결혼해서 40대가 되면 신혼부부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파주에서 화성으로 이제 이주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일자리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입주 물량을 이제 또 살펴보면 역대급으로 이제 24년도에 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파주에 거주하셔야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24년도까지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 저렴한 것을 매수를 해서 실거주를 접근해봐도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4년도 이후에는 또 들어올 택지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여유주님께서 입주 물량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입주 물량이 영향을 받는 거는 맞아요.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 시기에 수요는 또 어떻게 바뀔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늘 그 한 가지 지표로만 해가지고 저 때는 팔지 말아야지 팔아야지 그런 게 아니고 경험치로 따진다고 하면 파주도 원래 관심을 아무도 갖지 않았을 때랑 좀 관심을 가졌을 때 아까 GTX 호재로 움직였던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강남에서 서울에서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가지만 파주 자체도 진폭이 한번 터지면 파주까지는 충분히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 타이밍을 잘 잡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상권을 보시면 지금 크게는 야당역 근처 그리고 한라 아파트가 있는 이쪽이랑 그 다음에 홈플러스가 있는 여기 삼내 마을인가요? 여기 이쪽이 좀 상권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아파트들이 있는 운정 푸르지오
CGU가 있는 쪽이 또 홈플러스는 여기 있고 이마트가 있는 이쪽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상권을 조사로 가신다면 야당역 먼저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정역 근처에 스타필드 빌리지라고 해서 스타필드보다 조금 작게 들어오는 게 25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무인 문구점이랑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게 있잖아요. 파주도 가보면 무인 문구점이나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단지마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새 아파트가 들어온 여기뿐만 아니라 삼지구에는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타이밍을 보고 아파트 들어오는 시점에 좀 저렴하게 나오는 곳 무인 아이스크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가셔가지고 나라면 저기에는 아이스크림 가게 나 생각해야지 이런 것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상권은 메인 상권, 야당역에 있는 상권이 가장 핫한 상권이니까 여러분들이 야당역 상권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야당역 상권 중에서 고가 있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네. 이제 야당역도 보면 야당역 앞에 이렇게 상권이 잘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도 평당 비싸면 30만 원, 위쪽은 25만 원까지도 평당 나오고 있는데요. 밑에 쪽으로 가면 좀 싼 매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왜 사람들이 안 가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면 여기 야당역에 나와서 이쪽 이제 운정 신도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 어디로 갈지를 보시고 여기를 이렇게 삥 돌아서 여기 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특히나 이 파주 같은 경우는 월세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곳이다. 이렇게 하나 다 라인이 있어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세가 평당 30이면 10평이면 300인 겁니다. 보통의 부동산 사장님들이 얘기하는 그 언어를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당가가 임대가가 여기 5만 원이다. 그러면 상가 평수를 곱하게 되면 전체 월세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권은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이 또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픽스된 상권이 아니라 먹자 상권이나 이런 유흥 상권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의류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에 일단 스타필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 호재로 하나의 또 변동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가 야당역 근처인데요. 야당역 상권이 굉장히 좀 제일 잘 되어 있고 나중에 운정역 상권도 한번 보시고 추후에 또 몇 년 뒤에는 GTX 라인을 또 봐야 되잖아요. 이제 GTX 라인이 들어오는 상권도 한번 보시면 지금은 나와 있는 게 없지만 지금 보신다고 하면 야당역이랑 기존 상권들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GTX가 연결이 됐어요. 그쪽 지역 상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분당선, 그 다음에 부천에서도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연장이 됐거든요. 연장이 되면 그 지하철 주역이 되게 발전할 것 같지만 가장 흥한 곳으로 또 이동이 되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생긴다고 해서 그 주변이 핫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와 비슷한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거를 체크하셔야지만이 선점하거나 아니면 길목 찾기 투자를 하실 때 좋은 참고가 됩니다. 여기 생긴다고 해서 그 지역이 무조건 핫해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파주도 GTX가 끝에 생겼는데 여기에 모여서 정말 유동인구가 확보될 수 있지만 그 전에 다른 곳에서 또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GTX가 생겨도 굉장히 이제 비싸게 분양을 할 거고 가격대가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이 뒤쪽에 해오름 마을 이런 쪽에도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이런 아예 항아리 상권 이런 데를 또 공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때 평택에서도 상가로 지어진 곳의 상권보다 상가주택의 1층 상권이 더 핫했던 것처럼 파주도 지금 보통의 상가보다는 상가주택이 지어진 곳에 먹자골목이 더 형성된 곳도 있어요. 꼭 여기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교통 호재가 있어 이 상권이 되게 좋아질 거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경험해본 바로는 인천의 삼산동, 부천도 신중동, 서울에서 연결이 됐지만 서울 사람들이 여기까지 타고 오지 않아요.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은 한은. 그래봤자 여기 사람들이 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이제 상권을 플러스 시키지는 않는다. 학구는 이제 운정고가 있는 이쪽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고 학원가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운정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통이잖아요. 교통이 이기 신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교통 때문이거든요. 근데 교통이 지금 GTX-A 노선이 여기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호재로 본다고 하면 3호선, 지하철 3호선이 이제 연장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정말 좋아질 수 있다. 대신에 집값은 영향을 좀 크게 받아요. 상권만 꼭 밀접한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 뿐인 거고 집값은 여러분들이 교통 호재가 잘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챙겨봐야 됩니다. 네, 또 3호선이 정말 연장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고향에서 더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잘 돼야 되는 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3호선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었는데 3호선은 계속 무산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장 아파트 이제 얘기를 하면은요, 파주하면 항상 나오는 게 힐푸아, 뭐 아프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은 힐푸아는 도대체 어디예요? 힐푸아라고 하는 건 여기 GTX가 들어오는 옆에 일자로 있는 힐스테이트, 센트럴 푸르지오, 그다음에 아이파크를 줄여서 힐푸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운정고등학교도 여기 있고 또 나중엔 GTX까지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구도심에 비해서 최근에 생긴 곳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호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소형 평수가 있고 센트럴 같은 경우는 중형을 좀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아이파크는 또 대형이 있어서 그런 걸 선택하는데 이제 제가 접근했을 때 힐스테이트 소형 같은 경우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존의 최고가 순위들을 보면 9억 7천 이렇게 거의 10억까지 찍었던 10억. 곳들입니다. 그때 얘기 나왔을 때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시장이 위축되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네. 최근에 거래된 건 7억 6천 84A 타입이고요. 호가로 나오는 건 중층인데 C타입 7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억 떨어졌나요, 그러면? 네,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거의 2년 전 가격으로 회복이 2년 전 됐고 가격. 전세가는 지금 3억 2천대. 여기는 갭도 크네요, 그죠? 지금 매매가가 떨어졌지만 전세가가 지금 못 오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전세가가 오르지 못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신규 입주도 많이 되고 있어서 당분간 1, 2년간은 전세가가 못 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은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호가가 6억 5천 저층이고요. 8층이 6억 7천 정도에 나와 있고 여기도 전세는 3억 3천. 그래서 여기도 한 3억 정도 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요즘 떨어진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여기는 떨어진 매물들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도 34평이 지금 6억 5천 고층이 나오고 있고 여기도 동일하게 전세는 3억 6천 갭이 한 3억 정도 드는데요. 실거주 하시는 분은 그때 이제 9억대 갈 때도 사실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의도 많았었고요. 근데 지금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는데 사실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아마 그때 사고 싶었던 분들도 손쉽게 아마 선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갭을 또 끼고 사야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로 들어가는 매물 찾기도 힘들고 그런 것도 안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저는 다시 다녀보시고 또 준비를 하신다면 아직 나오지 않은 급매물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급매물을 잘 잡는다면 파주의 대장 단지들을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힐스테이트 25평 같은 경우 어제 부동산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25평이 많이 없지만 의외로 또 25평이 전세나 매매 잘 나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신혼부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또 30평대보다는 적어서 25평도 괜찮게 접근할 수가 있고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게 9월 달에 4억 5천 그리고 지금 호가가 4억 7천에 나오고 있거든요. 전세가가 3억 4천을 안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갭이 1억 3천 정도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매물은 좀 적은 편이지만 더 적게 나온다고 하면 또 1억대 갭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시기여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지금 너무 급매로 보내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여유주님께서는 지금 대장 아파트 이런 소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매수 타이밍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보유하고 계신 분은 무리해서 낮은 가격으로 팔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드리는 의견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모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셔야 돼요. 8월부터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저기 위쪽에 이제 해오름 마을 쪽에 있는데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이 한 4억 중반 정도 했었고 이제 피가 붙고 이제 뭐 세금 이런 거 해서 5억 중반에 나오고 있어요. 34평대가. 충분히 그 정도 가격이면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파주를 얘기했던 거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렸고 또 대장 아파트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이제 올랐던 호가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빠지는 걸 기다리셔도 괜찮고요. 내가 어느 정도 때 들어갈 것이냐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게 분양 가격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접점선을 봐서 들어가셔야 되는 분이라고 하면 보시면 좋고 지금 만약에 고양이랑 또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고양 같은 경우는 조정이 또 안
안 풀렸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풀렸을 때 고향은 내가 얼마 정도면 들어갈 거야. 하지만 새 아파트니까 5억대 아니면 뭐 4억대면은 내가 파주는 괜찮겠다. 이런 걸 좀 비교를 해보시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돈이 딱 한 건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되고 송도하고 파주 물건이 딱 나왔다 하면 어디를 사시겠어요? 저는 송도를 갖고 있어서 파주를 사겠습니다. 근데 이제 송도랑 파주랑 비교를 하면은요, 송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도시이긴 합니다. 그래서 파주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파주 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송도를 처음 갔을 때 딱 그 느낌이긴 했거든요. 발전할 수 있겠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4년 뒤에는 충분히 GTX 들어오고 발전할 수 있는 도시의 매력을 갖고 있는 곳이 또 파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앞으로 나아가야 될 파주의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파주가 여기에 또 가장 큰 다른 데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단점은 일자리 부분인 것 같아요. 4차 산업 대비로 평택이나 송도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거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계획이 좀 확정되어 있는데 파주는 그 부분이 어떤지 여러분들께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주택자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대출도 안 풀렸고 취득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뜻 다주택자분들은 접근하기는 힘들지만 무주택이거나 실거주 하셔야 되는 분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일 수 있고, 또 내가 만약에 지금 조정지역 해제가 됐기 때문에 1주택자인 분들이 하나 정도 만약 추가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다른 내가 모르는 지역보다는 한번 파주를 가보시고 추가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또 이런 파주의 대장 아파트의 작은 소형 평수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느낌이 파주는 전형적인 좀 배드타운이다. 출퇴근을 하기 위한 또 수요, 서울에서 밀려난 분들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거쳐가는 도시지 여기를 막 자리 잡는 비율이 되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파주가 상권 형성이 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쪽에서 소비를 좀 많이 안 하고 거의 배드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능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파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제가 경전철 타고 갈 때는 조금 덜한데요. 운전을 해서 자가를 이용해서 가면은 왜 이렇게 멀어? 약간 왜 이렇게 멀죠? 이러면서 가도 끝이 없네라고 생각이 드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바뀌잖아요. 교통이 GTX나 3호선이나 바뀌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바뀐다고 하면 달라질 수 있는 곳이겠다. 완전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도대체 어디야 했는데 딱 그 도시에 가면은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이런 참 재밌는 도시인 것 같아요. 파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실수요가 많은 지역을 좋아해요.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 가격이 덜 떨어지고 또 빨리 오르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파주가 지금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처럼 가격이 막 떨어지고 했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내가 내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집값을 그렇게 무리해서 낮춰놓지 않아요. 그런데 가수요가 많았던,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왔던 지역은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격 내려가는 속도도 더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데이터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송도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송도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되기 전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분양할 때도 미분양 뭐 이렇게 많이 줍줍하고 많이 들어갔는데요. 운정 신도시나 이제 파주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려고 할 때 조정이 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또 분양 받은 사람이 지금 이번에 8월 달에 들어가는 곳들도 보니까 오히려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매물이 없더라고요. 저는 주려고 저는 좋은 매물을 찾으러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80%가 거의 실거주를 하려고 하고, 실거주를 이제 목적으로 분양받은 분들이 많았고, 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금리를 또 1%, 2%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파주는 의외로 실거주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맞아요. 고향에서도 많이 넘어갔어요. 또 새 아파트를 통해서 그러면서 정착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가 의외로 많이 없는 곳 중에 하나이지 않나. 운전도 처음 할 때는 좀 멀지만 하다 보면 가깝다고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파주를 볼 때 정말 또 봐야 되는 게 교통 말고도 일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동탄이랑 비교했을 때 동탄은 GTX 들어오는 거 15억인데 왜 우리 파주는 10억밖에 못 가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사실 일자리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동탄과 이제 파주의 일자리는 좀 급격하게 차이가 나고, 파주가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탄탄해지지가 않는다면 배드타운으로 또 전락할 수 있어서, 고향이 또 그것 때문에 배드타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파주에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재 지금 파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다니고 지금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운정 신도시보다 약간 위쪽에 이렇게 LG 디스플레이는 있고요.
있는데요. 기존에 이거는 있던 일자리였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들어올 호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파주에 메디컬 클러스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 2지구, 여기 야당역이 여기고요. 1, 2지구 있고 여기 3지구가 있는 옆에 메디컬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클러스터가 완료되면 10,000명 정도 일자리가 생성이 되고 파주시장께서도 자족도시로 올리겠다,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 병원이 건립 예정이 확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대 암연구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잘 자리 잡는다고 하면 고소득자라든지 의료진 분들도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이게 3지구 같은 경우 보면 3지구에 일자리나 이런 게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 일자리가 다 들어오고 난다고 하면 충분히 이 지역도 한 번 더 좋아질 수가 있고 GTX까지 들어오면서 나중에 몇 년 뒤, 4, 5년 뒤에는 또 다른 도시로 바뀌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병원이 들어간 곳은 아파트도 좋지만 오피스텔 인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오피스텔 월세 이런 부분이 의사분들, 그런 신혼부부가 들어올 수 있는 오피스텔 수요가 확 늘어나서 그런 거로 투자 가치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댓글에서 10,000명으로 자족도시는 힘들 것 같아요. 빛나는 햇살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더 많은 일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추가적인 호재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일산이나 고양이 훨씬 더 많은 호재이긴 하지만 CJ 라이브시티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가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CJ 라이브시티가 들어오는 이쪽에 들어올 거고요. 파주랑 또 가깝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일자리 거주하시는 분들이 물론 여기에 훨씬 더 많이 거주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GTX나 3호선이 들어오면서 파주까지도 거주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파주를 얘기했던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지금 파주가 많이 떨어졌지만 내 기준에서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달라지는 건 뭔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그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가격이 그만큼 또 급격하게 올랐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떨어진 거 말고 명성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차이가 있으니까 세제 부분은 또 다른 또 수요를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파주를 또 해제해준 이유가 아까 봤다시피 분양 물량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해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은 비과세 혜택이 달라집니다. 2년 실거주에서 2년 보유로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게 바뀌고요.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종전주택을 2년 만에 처분을 해야 했다면 지금은 3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없어지는데 이건 내년 5월까지 다른 조정 대상 지역도 중과 유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효과는 없지만 위에 두 가지로는 또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갈아타기 하거나 할 때 좀 보실 수 있다 정리를 해왔고요. 또 중요한 거는 취득세가 지금 중과인 시대인데 취득세 중과가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1주택자이신 분이 만약에 파주를 매수한다고 봤을 때 원래는 이제 조정이었기 때문에 8%잖아요. 근데 조정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1에서 3%만 납부를 해도 되니까 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갈 수 있다. 또 대출 부분에서도 이제 전입 의무가 없어져서 주담대 전입 의무가 없는 거. 여기서 주담대라고 하는 거는 주택담보대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청약에서 또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1순위 자격이 24개월 이상이었는데 12개월 이상으로 바뀌고 무주택자 1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했다고 하면 1주택 이상자도 청약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세대주만 청약이 아니라 세대원도 같이 청약할 수 있어서 만약에 지금 이런 시기에 좋은 청약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한 번쯤 도전해봐서 또 투자를 할 수 있겠다 보고요. 또 대출 보증이 한 건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조정 해제가 되면 2건까지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재당첨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이외에 담보대출이나 뭐 종부세, 추천제 비율은 좀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조금 뒤로 뺐고 그럼 나는 지금 1주택이니까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겠네? 아니면 무주택이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가 파주를 접근을 한다면 나도 청약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수가 좋아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지역 대상 해제로 인해서 세제 혜택 파주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론에 폭락하는 기사도 보고 있지만 또 그 기사가 보여요. 월세 인구가 전세 인구를 앞질렀다. 지금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월세를 좀 구하고 지금 매매를 안 하고 전세를 구하고.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1주택자는 내 집도 오르고 다른 집도 오르고 내 집도 떨어지고 다른 집도 떨어지는데, 이런 타이밍에 저는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다 그러면 무조건 집을 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시기에 임대로 가 있다가 갑자기 상승장 되잖아요. 전세 못 빼가지고 사지도 못해요. 이런 타이밍에 적절한 레버리지, 너무 무리한 건 안 되지만, 우리 영끌이라고 해서 너무 무리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전세가 몇 억 되잖아요, 그죠? 그 몇 억 전세를 활용할 수 있는 분은 거기에 대출 조금만 끼고서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이자 부담하는 것보다 회복이 됐을 때 올라가는 그 비용이, 올라가는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되게 좀 좋게 보고 있어서. 그런데 공부를 한 분은 그런 단지를 골라내고, 사실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나와 있는 수많은 매물 중에서 가장 잘 오를 수 있는 지역 선택하고 그 아파트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와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좋은 시기라고 보고요. 아파트 지역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남 여유주님이 정말 잘하십니다. 실제로 들었던 분들의 성과도 되게 좋고요.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을 여기서 막 목포, 원주, 파주, 송도, 평택 다 직접 다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에 경매, 그 다음에 아파트 고르는 법 배워둔다고 하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 대 지역 할 때도 그 지역을 다 기본적으로 가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요. 저는 이번 1년간 훨씬 더 기존보다 더 많이 다니려고 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는데, 무주택자분들이나 실거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자산을 보유하는 걸 꼭 목표로 하셔가지고 입지 좋은 곳에 좋은 물건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주택자 분들도 조금 더 견디셔서 내가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월세로 지금 거주를 하고 만약에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락하는 기간, 1년 뭐 2년 더 하락하는 기간 때문에 내가 이 시기를 놓치고 아파트를 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그 이후에도 월세를 살아야 돼요. 전세를 살아야 돼요. 아마 전세나 월세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원룸에서 많이 살아봤거든요. 1년마다 이사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고 내 일하는데도 지장이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도 임대를 택한 분들은 나중에 상승장에서 대부분 다 소외됐어요. 네. 그때 위기가 심화됐을 때는 아니더라도 임대가 아닌 매수를 선택하는 분들은 상승장이 되게 길게 갔잖아요. 그걸 맛봤는데, 여러분들이 과거 역사를 보는 게 정말 좀 중요합니다.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임대로 택하거나 집을 사거나 하지 마시고 항상 좀 준비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를 또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는 것보다 맨 첫 번째 내가 1억짜리 산다고 하면 1억짜리 사는 게 더 힘듭니다. 왜냐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가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발품을 팔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곳 다녀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지금 해도 공부를 해서 좋은 물건 찾을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락장이어도 내가 2년 뒤에 만약에 또 하락장일 때 뭐 월세로 갈 건지, 아니면 그때 상승장이 왔을 때 내가 벼락 거지 이런 얘기를 들을 건지 고민을 해보시면 내 집, 내가 살 곳 한 채 정도는 준비를 하시면 좋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파주나 아니면 다른 지역이더라도 내가 4억대 정도 분양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또 근로소득으로도 벌 수 있고 거기 안전마진까지 있다고 하면 충분히 도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대주택에 살아서 부자 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임대를 택하고 하는 거는 그런 복지, 그런 부분은 물론 돈 모으는 단계에서는 좋지만 거기에 머무르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부자의 생각을 배우고 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고 내가 그거를 따라하게 되면 또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투자 부추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경험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행크TV 라이브에는 많이 배우려고 적극적인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제 생각을, 강남 여의주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급격하게 상승장이었다가 또 급격한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힘드신 분들도 많을 거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까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라기보다 이런 시장이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여기서 제발
제발 떠나지 말고 지금 잘하고 있으시니까 계속 이 시장에서 저는 하락하더라도 배우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떠나지 않으면 2년 뒤에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익으로 나오든 아니면 내 경험으로 나오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같이 이겨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송 사무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3년간 이제 이 시장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살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3년간 같이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